우주선 벵가드는 먼 행성을 향해 우주를 여행하며 그곳에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우주선에는 선장 1명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각 승무원은 새로운 행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기술과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주선에 감압이 발생하고 탈출 우주선에는 6명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선장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해요. 새로운 사회에서 누가 더 유용할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딜레마에는 도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승무원은 42살의 엔지니어인 제임스입니다. 그는 타고난 리더이며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와 2 아들을 지구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어요. 제임스는 때가 되면 새로운 행성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승무원은 스테이시입니다. 29살인 그녀는 생물학이 인생의 주된 열정입니다. 그녀는 씨앗 하나로 정원을 가꿀 수 있지만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항상 목소리를 높여요.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요. 부모님과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사람보다 식물이 더 낫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지질학자 톰은 36살입니다. 그의 두뇌는 천연자원 지도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해도 그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면 어느 행성에서든 석유와 가스를 찾아낼 수 있죠. 톰은 때때로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는 항상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까요? 앨리스는 승무원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48살이며 의사입니다. 그녀의 생존기술과 의료 전문 지식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수년 전에는 약혼을 깨기 위해 여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다음은 25살의 AI 연구원 맷입니다. 그는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으며 기술의 달인인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맷은 음모를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는 항상 가장 먼저 갈등을 일으키고 안전한 거리에서 일을 지켜봅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헬렌은 44살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걸 이용합니다. 그녀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헬렌은 길에서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자선단체에 기부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지구에 남은 인간 중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점과 가끔 이유 없이 몇 시간 동안 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승무원의 마지막 멤버는 리차드입니다. 그는 23살이며 사회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이며 사물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동시에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미소 하나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죠. 그는 최고의 농담을 던지며 이 긴 성간 여행에서 승무원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감압 완료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장은 파멸한 우주선에 누구를 남겨두고 누구를 탈출선으로 데려갈지 결정해야 해요. 그는 승무원들에게 누구를 남겨둘지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제임스는 즉시 스테이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인간이 마스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적절한 기술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스테이시는 사람보다 식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 식물과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스테이시는 망설이다가 결국 리차드는 좋은 사람이고 농담도 잘하지만 우주 무인 행성에서 그게 정말 필요한 기술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헬렌은 스테이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꼭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톰은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처럼 들려요. 앨리스는 새로운 행성으로 떠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가장 나이가 많고 맷이 훈련시킨 로봇이 의사로서 그녀를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누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해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장은 서두르지 않고 아무 위험도 없다는 듯 승무원들을 계속 인터뷰합니다.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미안해야 할 것 같지만 그는 그 과정을 즐기고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장이 맷에게 누구를 남겨두고 가야 하는지 묻자 맷은 갑자기 선장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우주선 선장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선내의 모든 사람들은 맷이 좋은 음모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합니다. 선장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맷은 기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헬렌에게 의견을 묻자 헬렌은 스테이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테이시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헬렌과 저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사람은 리처드입니다. 그는 우주선에 남겠다고 자원합니다. 우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제가 기여하는 바는 전체 승무원 중 가장 작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승무원들에게는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모두가 리차드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유일하게 맨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그들을 재촉하며 선택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없이도 갈 수 있다고요. 게다가 그는 어쨌든 자원했으니까요. 갑자기 맷이 컴퓨터에 뛰어올라 모두에게 선장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사기꾼! 그는 사기꾼이야! 맷은 선장이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고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러다가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선장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뻔해 보입니다. 승무원들은 가짜 선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가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장은 방어 모드로 전환하고 모두에게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자상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는 스테이시와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바람을 피웠지만 그녀는 그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를 제거할 사람을 물었을 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제임스가 스테이시가 누구에게 말하면 끔찍한 일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헬렌이 자신의 심리 기술을 이용해 스테이시를 조종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스테이시에게 둘이 친한 친구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스테이시를 이용한 것뿐이었어요. 톰은 과거에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앨리슨이 동생을 파혼시켰을 때 사실 그녀는 맷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맷은 어떻게든 그녀에게 복수를 하려고 우주선에 탔어요. 리차드만 비밀이 없는 것 같네요. 승무원들은 몇 초 안에 선택을 해야 해요. 선장이 설명합니다. 우주선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그 임무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행성으로 가는 도중에 임무에 실패하셨고 대피할 기회도 없으셨죠. 저는 우주선 조종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우주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 선장의 신분증을 훔쳤습니다. 선원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걸었던 선장을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으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